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서초구 방배동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핵심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또 광역 교통망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또 교통체증 완화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지역 개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 접어들었습니다. 이 부동산을 좀 보시게 되면 어느 지역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을 좀 보게 되면 또 가격이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하면서 또 가격이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왜 올라가는지 또 어떤 지역들은 왜 떨어져 가는지를 항상 이렇게 부동산 TV 방송을 보시면서 그 흐름 또 그 맥락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가격이 왜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을 찾으시면서 부동산의 어떤 성공 투자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그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슈 시그널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 사회 문화적 변화, 고령화라든지 1, 2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부동산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주셨거든요. 이어서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9년 부동산 패러다임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네, 2019년에 또 패러다임은 좀 꾸준하게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이후에는 또 어떤 패러다임을 또 가지고 갈지 또 그 지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불안 심리가 조성된 아파트 투자 대신 오피스텔 등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주목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아파트 매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대체제인 오피스텔 투자로 인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주춤한 가운데 오피스텔 투자 수요와 실거주 유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화 상태에 다다른 서울을 떠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출퇴근이 용이하고 GTX 등 광역 교통망 중심의 택지 개발과 함께 자족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도시 재생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2019년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2020년 이후에 부동산 어떤 패러다임이 그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지를 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제 해서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가 중앙 집중식이고 광역적이고 또 어떤 보면 개발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분권적이면서 소득주도형이고 또 지역과 생활관을 좀 연결시키는 어떤 소위 말하면 도심 재생이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존의 어떤 사업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고령에 따른 주택의 변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중장기 주택 수요가 이제 증가세가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령화에 따른 또 고령화가 또 아파트를 가지고 또 연금을 또 마련을 해서 또 수익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좀 마련을 하고 그 와중에 청년들의 어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또 약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주택 수요는 좀 증가세를 좀 둔화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소형에 대한 주택에 대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형 주택으로 변모를 했다 그러면 이 청소년의 인구가 주는 것처럼 또 고령 인구들도 1, 2인 가구가 현재 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앞으로 수도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중소형 주택의 어떤 선호 현상은 앞으로 크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임대 시장에 대한 구조 변화입니다. 이 고령화가 접어들면서 이 다주택자, 소위 말하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고령 쪽에 접어드신 그런 분들은 이 임대 시장의 어떤 구조 변화를 좀 가져올 것이다. 소위 말하면 이 전세 시장의 어떤 구조를 좀 월세 소득으로 변모를 하면서 어떤 월세에 대한 소득, 즉 안정화, 소득에 대한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하게 전세 시장은 하락하면서 또 월세 시장은 크게 변모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 앞으로에 대한 이 생활 권역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서울시만 이제 보게 된다면 이 서울은 이제 2030 도시기본계획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서울의 어떤 구조를 좀 변화를 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나온 것이 생활권역이라고 하는 서울시 생활권역이라고 하는 이 생활권역 즉 뭐냐면은 2030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공간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 생활권역 자체는 이제 실천적인 사항이 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생산과 소비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자족 기능을 안에다 넣겠다라는 것도 요 생산과 소비, 공동체에 형성한다는 기본적인 틀 안에 이 생산과 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생활권역 전체를 도심권과 서부권, 이 동부권과 동남권, 이 서남권 해서 전체적으로 한 5개의 권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거 안에 이 실천적인 사항, 즉 자족적인 기능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부동산 흐름이 그쪽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남권 쪽 지역, 동남권 쪽 주변 지역은 경기 하남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족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과 또 서남권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마곡지구 주변 지역이라든가 영등포권 일대의 자족 기능 이렇게 주변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그 자족 기능과 어떤 생활권역 또 이게 이제 어울려져서 앞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족 기능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어떤 인구 창출을 앞으로 주도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생활권역을 보게 되면 이 수도권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그러면서 이 생활권역 수도권 안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어떤 철도라든가 이 도로에 대한 연결망을 좀 중요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GTX에 대한 광역교통망입니다. 이 GTX에 대한 광역교통망을 보게 되면 GTX A 노선과 이 C 노선, 이 B 노선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생활권역, 그 도심권, 서울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직장인 수요층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히려 GTX가 개통이 되면서 어떤 그 의정부라든가 어떤 그
파주라든가 어떤 그 서울의 어떤 중심권역과 뭐 20분대면은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어떤 지역별로 또 구역별로 단위를 좀 체계화시킬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발표된 이 3기 신도시를 보게 되면 3기 신도시 안에는 기존보다 약 한 2배 이상의 도시 지원 시설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양구 일대라든가 과천 쪽 주변 지역 일대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족 기능의 어떤 기능을 담당을 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 즉 GTX를 이용한 어떤 서울과의 접근성을 상당히 좀 용이하게 만들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중심의 어떤 자족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치가 앞으로 좀 크게 좀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지역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흐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도시 재생 사업의 어떤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는 그 SOC 사업, 즉 굵직굵직한 뭐 항만이라든가 커다란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SOC 사업보다는 이 생활 밀착형 SOC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어떤 그 광역철도의 기본 사업이라든가 이게 이제 생활형 SOC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쪽에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좀 얘기하는 부분은 이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진행 단계를 좀 잠깐 봐야 되는데요.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지정을 해서 국비 지원을 확정하는 것까지 약 한 2년 이상이 좀 소요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년 이상 소요되면 바로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뭐 안에서 이제 도심 재생 사업 또 빈집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현재 좀 마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사업으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도시 재생 사업의 뭐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당동 쪽에 지금 현재 지금 6월 달이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좀 꾸준하게 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좀 펼쳐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도시 재생 사업의 어떤 공사 발주가 앞으로도 좀 크게 또 증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3곳이 현재 좀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선정 이후에 공사 발주까지 약 한 2년 이상 단기간 내에 소요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2019년 이후로서는 점차적으로 발주가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2018년도까지 지금 현재 사업 참여를 한 지역들이 약 한 100곳 이상이 되고요. 2020년이 되면 약간 2배 이상 크게 또 증가할 그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어느 지역에 이제 추진이 되는가 또 어느 지역에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어떤 기반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적 국내 건설의 어떤 수주 전망도 보게 되면 앞으로의 흐름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2018년 이후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 건축에 대한 어떤 수주액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현재 지금 희망적인 상황은 뭐냐면 바로 이 토목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토목이라고 들어가는 이 낱말 안에는 바로 이 생활형 SOC 사업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 또 연간을 보시게 되면 약 한 43.3 정도를 좀 보았는데 앞으로 2019년 이후에는 어떤 그 생활형 SOC 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46.3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더 크게 증가할 그럴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어떤 건설에 대한 어떤 수주가 하락은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생활형 어떤 SOC 사업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신도시에 들어가는 어떤 도로와 교통에 대한 어떤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예비 타사성 조사 면제 사업이 이제 발표를 하였죠. 그래서 예비 타사성 조사 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기본적인 틀 안에는 이게 지방의 어떤 분권 또 지방의 어떤 균형이라는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현재 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 이후에 어떤
국토종합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이 지방 분권과 이 지방 균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도로와 교통이 어느 지역으로 또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그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라든가 어떤 그 건물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어떤 투자를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7호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지금 도봉산역 7호선 도봉산역에서 옥천까지는 좀 확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도봉산에서 이제 포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예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주 쪽 주변 지역 또 우정부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KTX 노선을 이제 거점 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서울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목포 지역 또 서울 쪽 주변 지역에서 부산 지역으로 이어지는 이 오송 쪽 지역 주변이 위치해 있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는 오송에서 또 이제 그 경남 서경남 KTX 즉 그 서경남 KTX 사업이 현재 그 남부 대륙 철도로에서 예타 면제가 이제 그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거제 쪽 주변 지역에 어떤 경제 활성화를 크게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그 Y자 노선으로 해서 어떤 거점 기반을 마련을 했다고 한다면 이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성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 사업이 이 예타 면제가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져 있던 철도 노선 사업을 연결을 시키면서 이 목포에서 바로 이 강릉까지 이어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지역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지방 분권과 균형 사업은 전체적으로 재정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하고 내후년에서는 약 한 20조 원 이상의 어떤 대규모 재정 사업이 좀 진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먼저 투자를 해서 어느 지역에 먼저 사업이 좀 진행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 자체는 이 동해안 관광벨트와 이 서해안 산업 관광벨트 또 이제 남해안 쪽에 남해선 관광벨트가 현재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진행될 예정이어서 2020년 이후에는 이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도로와 교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지방균형 발전으로 인한 이 거주에 대한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인 가구의 증가, 또 고령화의 증가, 또 이제 주변 거점 지역으로 한 광역 기반을 중심으로 한 자족 기능과 도심 재생 사업과 이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광역과 거점을 연결하는 이 GTX 사업과 이 KTX 그래서 GTX에 대한 노선과 KTX가 만나는 기반 시설, 거점의 역할을 어느 지역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도시 쪽 들어가는 어떤 생활형 SOC 사업도 꾸준하게 좀 증가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좀 SOC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에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9년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또 변화를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도 상담이라든지 투자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이 변화에 대한 큰 그림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에게 우리 소장님을 직접 만나서 강의와 또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무료 상담으로 세미나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궁금증 모두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소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에서 진행합니다. 세미나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문자로도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그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5389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월 7동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항동 또는 연신내역 인근으로 이주를 고려 중인데요. 어디가 좀 더 나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재 신월동에서 이주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강서구 공항동이나 은평구 가련동, 연신내역 근처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디가 좋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세한 이야기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실거주로 아마 옮기시는 것 같아요.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고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어디가 좀 낫냐 이제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직주 근접이 되어져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어떤 그 학교 주변의 어떤 생활도 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문자로 좀 보여주시면 그 내용을 좀 약간 빠지고 주변 지역 입지가 어느 쪽이 조금 더 낫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요쪽이죠. 이 공항동 쪽 주변은 이 송정역 쪽 주변 지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입니다. 이 구산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불광동이라든가 이 가련동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어느 지역에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지역이 현재 좀 가격이 좀 많이 안 오르고 어느 지역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냐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송정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마곡이라는 도시개발지구가 위치해 있고 이 앞쪽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좀 묶여져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있다 보면 이쪽 쪽 주변 지역에 앞으로 좀 개발에 대한 가능성, 앞으로 좀 인구 유입에 대한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좀 비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좀 현재 가격이 좀 많이 안 올랐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마곡 도시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양천 향교라든가 발산역, 이 우장산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가격이 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빌라 가격들도 많이 올랐죠. 또 하나는 이 송정역 쪽 라인이죠. 이 송정역에서 이제 개화산 쪽 라인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하나의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빌라들도 있지만 이렇게 소규모 단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소형 아파트들을 많이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내부를 좀 뜯어보게 되면 좀 소형 중에서도 15평, 16평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아파트들이 좀 상당히 좀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 대한 연식을 보게 되면 약 한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이 이 송정역 쪽 주변 지역으로 좀 많이 좀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송정역 쪽을 택하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빌라 쪽보다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빌라하고 좀 가격은 좀 있지만 여유가 좀 약간 되신다면 송정역 쪽 주변에 소형 아파트, 이 소규모 아파트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떤가. 아직까지는 좀 마곡역 쪽 주변이라든가 이 우장산역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추후에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폭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여기서 좀 약간 여력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신대역 쪽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신대역 하게 되면 뭐 가장 큰 포인트 하나는 바로 이 GTX A 노선이 이렇게 연신대역 쪽으로 지나간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또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재개발 지역들이 상당히 좀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재개발 지역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현재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가격 대비해서는 연신대역 쪽이라든가 이 구산역 쪽 주변 지역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불광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가 가능한 여력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연신대역 쪽 주변 지역과 이 송정역 쪽 주변 지역의 좀 특징을 좀 비교를 한다면 이 연신대역 쪽 주변 지역은 그 다세대 빌라로 상당히 좀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초중 고등학교가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기에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신대역 쪽 부분이 아니라 이 불광역 쪽 주변 지역으로 지나가는 어떤 추후에 지나갈 수 있는 뭐 신분당선에 대한 연장 사업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전역 쪽으로 지나가는 뭐 경찰서 사업이라든가 이 6호선 지금 현재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올라가는 이 연신대역 쪽 주변 지역으로 올라가는 요 라인 쪽이 앞으로의 어떤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또 투자 가치로서는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안에서 또 연신대역 쪽 주변 지역으로서 굵직한 어떤 개발 호재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신대역 쪽으로는 빌라 투자로 또 송정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한다면은 빌라보다는 소형 아파트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어떤가라는 의견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양하게 좀 더 꼼꼼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현재 자금 상황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할 건지,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마무리해 드렸는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거나 전문가와 나도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담도 만나봅니다. 역시 문자 확인할게요. 끝번호 477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자, 동대문구 이문 4구역의 조합원입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동대문구 이문 뉴타운의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문 4구역의 조합원이시다면 일단은 옆에 이제 휘경 그 1, 2, 3구역에 이제 분양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왔죠. 또 이제 올해 이제 입주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선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가격이 좀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그 입주하고 좀 더 가격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아마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외대 앞쪽에 위치해 있죠. 위치 자체로 보게 되면 그 4구역 자체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세대수도 주변 지역에 비해서 세대수도 상당히 좀 큰 편에 위치해 있고요. 또 주변에 또 휘경 요 아파트 요게 이제 입주되는 휘경 2구역의 이제 아파트고요. 여기가 이제 3구역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체적으로 그 외대 앞쪽 즉 신이문역 쪽 주변 지역에 그 휘경 또 이문 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들은 앞으로 이제 값어치가 좀 더 많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청량리역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쪽에 이제 청량리역 쪽 주변 지역이 뭐 GTX 노선이라든가 이 경전철 라인이라든가 앞으로 추후에 들어올 철도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여파를 이쪽 주변 지역, 즉 외대역 쪽 주변 지역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제 588 지역들이 현재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청가몰 시장에 있는
아파트도 현재 지금 지어지고 주승포가 아파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 기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 기반에 대한 기준점은 청량리역 쪽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문 쪽 주변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 지금 현재 이문 4구역이 현재 조합설 인가에서 관리처분 단계에 접어들고 내년쯤에 아마 접어들겠죠. 관리처분 단계에 접어들고 준공이 되는 입주 시기를 보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뭐 세대수라든가 이걸 봤었을 때는 외대역 쪽에 있는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아파트, 중심이 되는 아파트가 충분히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가격은 올라가면서 그 가격이 또 떨어질 때는 좀 크게 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아파트의 어떤 중심이 좀 될 수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분양을 받으시고 입주를 받으시고 준공 후에 실거주로 들어가서 사시게 되면 좀 꾸준하게 좀 그런 어떤 가격에 대한 영향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이문 4구역에 대한 향후 전망도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 사연 확인합니다. 자, 끝번호 2686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자, 월계동 534번지 일대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45제곱미터, 대지 면적 12평입니다.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고요. 보유한 지는 6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매도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네요. 자, 이번에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망과 함께 또 매도 시기 한번 잡아주시죠. 네, 여기 이제 빌라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매도 시기는 한 3년 이후에 좀 매도 시기를 잡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도 뭐 토지가는 가격이 올라가서 현재 지금 매가 자체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이 전세가가 뭐 크게 올라가고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광운대역에 있겠죠. 광운대역 쪽 주변 지역에 이렇게 이제 차량 기지로 되어져 있는 여기 이쪽 주변 지역, 이제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사업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왜 3년 후에 한번 매도 시기를 한번 3, 4년 후에 매도 시기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광운대역 쪽에 이제 GTX 노선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앞쪽으로 좀 들어가게 됩니다. 또 광운대역 쪽에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뭐 산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변모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호재만 가지고 매도 시기를 잡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나올 예정에 있는 그런 시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GTX 신호선 자체가 그 이제 2년 정도면은 이제 공사에 이제 착수를 좀 진행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 착수에 대한 어떤 호재도 그 좀 무시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2년 이후 또 3년이나 4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잡는 게 현재 좀 가지고 계신 빌라에 대한 어떤 토지가를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상황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궁금한 게 있다라는 부분들 생기실 거고 추가적인 질문들도 생기셨을 텐데요. 그 모든 궁금증들 세미나를 통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을 직접 만나서 풀어볼 수 있는 기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소장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궁금증들 모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고요. 소장님께 다 털어놓으시길 바랄게요. 장소 말씀을 드렸고, 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2128-855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투자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처음으로 가볼 지역, 강서구 마곡지구로 가볼게요. 이미 핫한 지역,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핫해질 지역, 마곡지구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피스 상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마곡지구에 있는 이 물건은 상가하고 오피스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개요를 잠깐 보시게 되면 5호선 마곡역에서 도보 약간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전용 면적은 약간 30.80, 분양 면적은 약간 71.11 평방미터입니다. 층수는 1층이고요.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용도가 중요한데 1층, 1, 2층 상가, 2층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이 오피스로 구성되어져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은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약 한 7억 5,29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피스로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 오피스 사무실로 임대를 맞춰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한 31.76 평방미터고요. 분양가는 약 한 75.63 평방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8층 중에 7층에 있는 물건이고요. 또 물건이고요. 매매가는 약 한 2억 2,080만 원에 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오피스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오피스 상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와 오피스로 이루어진 건물이에요. 오피스텔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마곡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 자족 기능을 가진 곳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자족 기능을 갖춘 곳이 바로 이 마곡지구입니다.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어떤 호재가 있는지까지 짚어볼게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자족 기능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개발 지역입니다. 여기 현재 그 대기업들의 어떤 그 R&D 연구소로 꾸며질 그런 예정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마곡역에서 불과 약간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위쪽에는 LG 사이언스 파크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마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길을 따라 옮겨가시게 되면 이 보타닉 식물원이라고 하는 서울 식물원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마곡역 쪽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좀 크게 변모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관공서하고 세무서, 관공서가 위치해 있고요. 바로 길 건너편에는 가장 유명한 그 쇼핑몰이 좀 들어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홈쇼핑 사업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이 오피스 단지에 위치해 있는 이 상가 건물, 또 오피스 건물을 좀 두 개를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오피스가 주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으면 그 주중 상권만 유지가 되고 주말 상권은 유지가 안 되는 또 쉬는 그런 상권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본 물건지는 바로 앞쪽에는 오피스 단지가 밀집되어져 있고 바로 뒤쪽에는 이 주거 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한 4,500세대 가까이는 약 한 5,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배후 단지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주중에는 오피스 단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상권이 구성되어져 있고
주말 상권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단지로 좀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중과 주말 상권이 모두 다 가능한 그런 상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길 쪽, 이 안쪽으로 해서는 이 오피스 건물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 2층 상가가 이게 24시간 상권이 될 수 있는 상대적 길목 자체가 상당히 좀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본 물건 자체가 이 코너 주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가시성과 어떤 집견력이 상당히 좀 우수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재거리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100여 개 기업 업체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약간 43개 개 업체가 현재 좀 들어와 있고요. 2021년이 되게 되면 약간 100여 개 업체에 약간 16만 명 이상의 어떤 근무자가 들어와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앞쪽으로 해서는 통합청사가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그 코엑스라든가 그 주변 지역 어떤 특별 계획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또 바로 길 건너편에는 그 무슨 필드라고 하는 큰 어떤 그 마곡의 또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상가가 좀 들어올 예정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길목 단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중 상권과 주변에 이제 아파트 배우 수가 상당히 좀 풍부하다 보니까 주중과 주말 상권이 모두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그 매매가는 약간 상가 같은 경우는 7억 5,29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대가는 5천만 원에 월 25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약간 2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오피스입니다. 이 주변 지역에 이제 대규모 연구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개발 회사들이 주변 지역에 같이 이제 따라 붙겠죠. 그래서 오피스에 대한 앞으로 좀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매매가는 2억 2,080만 원입니다. 임대가는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출과 어떤 임대가 보증금을 좀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8천만 원에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지구의 오피스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주거단지와 오피스 단지를 모두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층의 수요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또 상가와 오피스 저희 따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 정보 잘 찾아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투자 정보 알아봤고요. 혹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거나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볼게요. 경기도 화성시의 제부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투자 정보입니다. 제부도 입구에서 타운하우스 소개해 드릴 건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제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에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로망인데요. 제가 현장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 여건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대한 옵션이라든가 또 벙커로 되어져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상당히 좀 옵션 구조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고 탁 트인 조망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이 제주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토지, 또 하나는 토지와 이제 현재 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와 건물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제부도의 입구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 자체가 564평방미터, 약간 171평, 1139평방미터, 약간 345평으로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토목공사 및 이 기반시설 공사를 바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에 이제 잔디까지 다 꾸며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건축이 가능할 정도로 잘 꾸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 안에 이제 그 12평 구매의 벙커 주차장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비나 눈이 오더라도 바로 이제 집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이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내부 옵션이라든가 외관을 보시면서 이 원스톱으로 해서 맞춤 시공을 건설사에서 좀 해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가 자체가 2억 중반대에서 5억 초반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A타입과 B타입, 또 C타입과 D타입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224평에서부터 238평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층과 2층 복층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층과 2층을 합치게 되면 약 한 50평 가까이 구성되어져 있는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어떤 그 타운하우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좀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입주가 가능하고요. 또 주변 지역에 뭐 테라스라든가 기본 적용을 미리 해놨습니다. 또 하나는 특징은 이게 이제 지열 보일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난방비를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어떤 그 토지와 건물이 있는 이런 어떤 건물들 타운하우스는 매매가가 약간 6억대에서 약간 7억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입구에 위치해 있는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한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또 계속 날씨가 좋으니까요. 주말에 한번 직접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타운하우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노후와 또 앞으로의 투자 가치를 같이 누려볼 수 있는 곳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지켜볼게요. 네, 이게 타운하우스 하게 되면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좋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시세 차익을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입지 여건을 보게 되면 제부도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과의 어떤 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1시간 이내에 좀 진입이 좀 가능하고요. 주변 지역에 뭐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또 양재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고속도로 또 국도가 상당히 좀 잘 닦여져 있고 이 제부도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가 이 관광지 쪽 주변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제부도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 교통이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편리한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떤 그 실거주로 해서 타운하우스로 거주를 하시게 되지만 이렇게 이제 전곡 해양산업단지라든가 또 장해산업단지, 화성 일반 산업단지가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산업단지가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떤 펜션 형태로 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하나는 제부도 이 본 물건지가 있는 지역에서 조망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앞에 이 제부도가 좀 보일 정도로 제부도가 상당히 좀 인접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펜션 형태로 해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제부도 쪽 주변 지역, 이 화성 쪽 주변 지역, 본 물건지가 있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이제 그 어천역, 그 인천발 KTX라고 하죠. 화성 어천역의 올해 이제 개통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천역을 이용하시게 되면 본 물건지하고는 차량으로 약간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어천역을 지나가게 되는 이 수인선입니다. 수인선도 이제 올해 개통될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도로교통에 대한 호재로 인한 어떤 가격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본 물건지 앞쪽으로 해서는 바로 이 서해안 복선저철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서해안 복선저철이 앞으로는 상당히 좀 물동량이라든가 사람들을 이동시키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이 서해안 복선저철이 연결이 되게 되면 뭐 소상 원시선이라든가 또 신안선선과 또 맞물리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원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큰 호재거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개발입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가 2월 28일 날 이제 신세계에서 약 4조 5천억을 투자를 해서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 바로 물건지 앞쪽에 송산 그린시티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송산 그린시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이 물건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도 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에 대한 상승을 좀 상당히 좀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송산 그린시티가 만들어지게 되면 즉 간접적으로 약 한 15만 명 정도의 어떤 직장인 수요층, 또 고정적인 수요층 약 한 4만 명 정도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어떤 임대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살펴보셨는데요. 현재 소개해드리는 타운하우스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부도 입구 바로 앞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 내가 노후가 아니더라도 지금 사놓으셔서 펜션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수익형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여유를 즐겨볼 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이 얼마나 예쁘게 지어진 타운하우스인지도 궁금합니다.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볼게요. 네, 건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일단 조감들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이 약 한 30채 정도의 어떤 타운하우스로 좀 꾸며질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타운하우스의 단지 정본입니다. 이 단지 정본을 이렇게 서두에 사진으로 그려놓은 이유는 이 전체적으로 타운하우스가 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업체에다 위임을 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또 이제 그 경비들이 24시간 좀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할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단지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본 물건지하고 앞쪽의 단지가 약간 10m 단지로 좀 도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어떤 그 침해가 없이 좀 안정적으로 좀 생활이 좀 영위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하나의 좀 특징은 이 벙커 주차장이 세대별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약 한 12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토지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되어져 있는 것도 이 벙커 주차장이 다 마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기본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 기본공사 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조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A타입과 B타입, 또 C타입과 D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각각의 어떤 구조물을 좀 특징을 좀 형상화시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각 세대별로 해서 1층과 2층을 분리해 나면서 또 2층에 또 베란다를 크게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가 생활을 좀 충분히 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 토지 같은 경우는 171평과 345평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매매가 자체는 2억 원대 중반과 5억 원대 초반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1, 2억대로 토지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토지와 건물입니다. 이 토지와 건물은 현재 좀 A, B, C, D 타입으로 좀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 세대별로 이 벙커 주차장이 마련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따라서 매매가는 약 한 6억 원대 초반에서 약 한 7억 원대 중반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따라서 대출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실투자금 약 한 4억 원대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타운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입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나 또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언제든지 세미나 참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부동산 무료 상담으로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장소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하루에 4명에 한정돼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저희에게 부동산 정보를 전해주신 김광섭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